꽃망울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꽃축제에 꽃은 없고 꽃봉오리조차 열릴 기미가 없다는데요. 언제쯤 만개한 꽃축제를 즐길 수 있을지 반기성 K웨더 센터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뭐 사진으로도 알 수 있듯이 좀 가지가 앙상한 것 같습니다. 이거 봄꽃축제에 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일단 이 봄꽃이 피기 위해서는 일조량이 충분해야 되고요. 예. 다음엔 기온이 좀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일조량이 평년보다 좀 적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 3월이죠. 그러니까 예. 1, 2월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벚꽃이 피려면 3월 기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바로 꽃이 피기 직전. 근데 일조량 같은 경우는 3월 23일까지 보면은 평년이 한 404 제곱미터당 그 메가줄 정도였는데 예. 일세량이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30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도 466인데 올해는 343이고요. 대구도 456인데 올해는 337. 예. 제주도 404인데 올해는 296.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보면 그 평년 한 70에서 예. 78% 정도밖에 일조량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기온도 낮습니다. 예. 올해 2월까지는 기온이 상당히 높았는데 3월에 들어서면서 이제 북쪽 찬 공기가 자주 내려오면서 예.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요. 서울 같은 경우도 3월 23일까지 평균 기온이 평년이 6.5도여야 되는데 예. 올해는 5.9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릉 같은 경우도 7.1도인데 올해는 6.2도고요. 대전 같은 경우도 6.9도가 돼야 되는데 올해는 6.3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전국적으로 다 평년보다 지금 기온이 낮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벚꽃이 열리지를 않고 예. 현재 남쪽만 조금 꽃망울이 열리는 그런 정도의 수준인 것이죠. 그거를 저도 이제 체감할 수 있었던 게 이제 패딩을 계속 집어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입자, 이번 주까지만 입어야지 하다가 결국에는 3월 마지막 주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센터장님, 보통 이제 그 봄꽃이 늦게 피는 원인으로 이상 기온이 많이 꼽히잖아요. 이상 기온 하면 뭐 지구가 뜨거워진다, 뭐 날씨가 점점 따뜻해져서 이제 겨울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면 따뜻하니까 꽃도 더 빨리 피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일면 하긴 했었거든요. 사실 당연하죠. 기온이 저 높이 올라가면 예. 꽃은 빨리 피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쭉 지금 우리나라 기후 변화도 보면 이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계속 봄이 빨라지고 있고 예. 거의 한 40년 전에 비해서 지금 18일 정도가 봄이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봄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기온이 상승한다는 얘기고 상승한다면 꽃은 빨리 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선이 있어요. 저희들이 벚꽃 핀 날짜를 쭉 추세선을 보면은 예. 계속 빨라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 벚꽃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그 아주 단기적인 장기적인 날씨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그때 필 때 이 기온이라든가 일조량에 크게 영향을 받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저 평년보다 좀 일조량도 낮고 기온도 낮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인데 그렇더라도 올해도 사실은 평년보다 빨리 필 거로 예상을 한 겁니다. 예. 작년에 이제 워낙 작년에 개화가 좀 빨랐거든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부산이 뭐 한 3월 한 19일, 대전이 3월 23일, 서울이 3월 25일에 벚꽃이 개화를 했습니다. 예. 올해 이제 그보다 좀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기후변화 때문에 결국 벚꽃이 피는 시기는 빨라질 겁니다. 예. 다만 이제 문제처럼 그때 그 해에 3월에 이때 그 기온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이제 바로 기후변화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예. 기후변화의 특징이 전반적으로는 기온은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기온 변화의 진폭은 커진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상승세에 있다고 하더라도 기온이 내려갈 때는 약간 늦어지는 해도 있을 수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상황 말씀하셔서 저도 작년에 이제 일찍 벚꽃이 피었을 때는 이제는 꽃축제를 3월에 즐겨야겠구나. 이제 보통 3월 서울에 계신 분들의 경우는 3월 말에서 4월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올해 상황은 또 다른다는 점 좀 눈여겨볼 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꽃축제가 지자체에서는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꽃축제에 꽃이 안 피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울상입니다. 전국에서 이제 꽃축제를 계획했던 일정이 있는데 저희가 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벚꽃 색깔로 저희가 그래픽을 만들어 봤는데 제주부터 보통 이렇게 남쪽으로 해서 꽃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남쪽에도 사실 이제 꽃봉오리만 살짝 피어 있는 수준이라고 하고 경북 경주를 보시면
이게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돼 있는데 이게 일주일 정도 연기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경주에는 아직 꽃이 뭐 활짝 만개할 기미는 보이지 않나 봐요. 그렇습니다. 먼저 어제 그 진해 쪽의 여서촌에 처음으로 벚꽃이 개화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늦어진 건 맞습니다. 일단 KU에 대해서 올해 그 벚꽃이 그 개화한 시기를 예측을 한 것은 제주가 3월 21일, 그다음에 부산이라든가 남쪽이 한 3월 한 25일 전후, 예. 그다음에 대전이 한 3월 30일, 그다음에 이 서울이 4월 2일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예측을 했는데 이 날짜들도 실제로 평년보다 4일에서 6일이 빠른 날짜입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은 워낙 좀 이례적인 고온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엄청 빨라졌던 것이고요. 그렇게 예상했던 것도 평년보다 한 4일에서 6일 빠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평년이 한 4월 8일 정도 벚꽃 개화 시기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4월 2일로 예측을 했는데 현재는 이제 대충 평년보다 지금 한 1일, 남쪽이 한 1일 정도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면은 뭐 이제 진해가 벚꽃 축제, 이제 군항제 군항제 열리는 유명하죠. 진해가 이제 어제 처음으로 벚꽃이 피었는데 다행히 왜 그러냐면 이게 이번 주말에 기온이 많이 올랐거든요. 예, 전 서울에서 목련꽃 핀 것도 봤습니다. 네. 어제. 서울이 뭐 23.4도까지 예.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기온이 확 오르면 벚꽃은 피어오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당장 이제 오늘 내일 비 소식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금요일에 또 다시 비 소식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토요일 날도 흐린 날씨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주간은 기온이 그렇게 크게 썩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평년보다 약간 높기는 하더라도 한 2, 3도 정도는 높은데 그런데 예. 일요일서부터는 기온이 아주 상당히 오를 거로 봅니다. 그때부터는. 일요일부터 네네. 돌아오는 일요일 말씀이신 네네. 거죠? 예. 그래서 서울은 지금 보면은 이게 또 벚꽃이 피는 이 개화 시기가 온도 갖고 그 논문을 쓴 분이 있습니다. 예, 예. 서울대학교 이영주 교수 그 논문을 보면은 기준 온도 봄에 2월과 3월의 기준 온도를 5.5도로 보고 예. 5.5도부터 높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평균이 6도라면 0.5도가 되겠죠. 이거를 매일마다 더해 나가서 106도가 넘는 날, 예. 그때가 벚꽃이 개화하더라. 이런 그 논문이 있는데요. 예. 서울대 이제 이은주 교수와 허창희 교수 이제 공동 연구 논문이었는데 네, 네. 이 논문을 갖고 저희들이 계산을 쭉 해보니까 2월, 3월 기온을 한 4월 2, 3일 정도면 서울이 106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기온과 앞으로 예상되는 기온을 더해서 106도가 되는 날이 대개 한 4월 2일에서 3일 정도. 그래서 서울도 거의 한 4월 2일에서 3일 정도면 개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꽃샘추위로 불리는 추위는 이번 주가 사실상 마지막이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예. 이제는 뭐 3월 말 말씀드린 것처럼 일요일서부터 난기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는 굉장히 좀 따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럴 때 꽃축제를 즐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산불도 조심해야 합니다. 올 봄에도 산불 소식이 참 많고 해마다 큰 산불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는 했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또 봄이 되면 건조한 날씨와도 또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계절 중에 가장 건조한 계절이 일단 봄철입니다. 이렇게 예. 봄철이 건조한 가장 큰 원인은 대륙성 기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봄철 초반부에는 주로 북서풍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굉장히 건조한 공기가 많이 영향을 주고요. 예. 봄철 후반부로 가더라도 대개 우리나라가 양자간 기단의 영향을 받는데 양자간 기단이 대륙 기단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서풍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습도가 높질 않아요. 그렇고 또 여기다가 이제 봄철이 되면은 기온이 급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증발상 같은 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좀 날씨가 건조해지고 그래서 이제 산불이 일어나면은 굉장히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예. 건조주의보라는 게 내려지는 그 특정 조건이 있습니까? 일단 건조주의보는 이제 건조특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건조주의보와 이제 건조경보가 내려지는데 이게 실효 습도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실효습도라는 게 네, 뭐죠? 그래서 실효 습도는 이제 오늘, 어제, 그 전날 이 상대 습도를 가지고 기본을 내는데 예. 대개 목재가 얼마나 건조하냐, 또 화재가 나면은 얼마나 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를 알려주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실효 습도가 35% 이하로 이틀 이상 지속되면은 건조주의보가 발령이 되고요. 예. 실효 습도가 25% 이하로 이틀 이상 지속되면은 건조경보가 발령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실효 습도가
50%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제 불이 붙기가 쉬워지고요. 네. 그다음에 실효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 불이 잘 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개 이 우리가 건조특보로 이 기상청에서는 실효습도를 가지고 산불 위험지수를 갖다 만들어내는 게 바로 실효습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군요. 강풍도 항상 해마다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를 남긴 그 봄철의 대형 산불들을 떠올려 보면 강풍 때문에 진화하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봄에 부는 강풍의 특징도 따로 있습니까? 역시 뭐 바람도 사계절 중에 봄이 가장 강합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부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기압 경제력도 강하지만은 온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 수평적인 온도풍 차이가 크다고 보는데 낮에 이 온도가 이제 많이 올라가고 밤에는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 봄철이 가장 일교차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압 경도로에 의한 바람에다가 온도에 의한 바람이 더해지다 보니까 봄철 바람이 예. 상당히 강해져요. 그래서 봄철에 우리가 바람이 보면 아주 이 양간지풍이 불 때를 제해놓고는 낮에는 바람이 다소 강하더라도 밤이 들면 바람이 약해지는 게 바로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보이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봄철의 가장 큰 문제가 대개 이제 남고북저형이죠. 북쪽으로 저기압이 지나고 남쪽으로 고기압이 버티면서 우리나라는 남서풍으로 아주 강한 기압경들이 만들어질 때는 이때는 이제 양간지풍이 만들어지면서 이 동해안 쪽으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거의 한 4월서부터 5월 초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지금 산림청이 내놓은 통계 자료를 보니까 1년에 발생하는 전체 산불 중에서 절반이 봄철에 난다고 합니다. 잔악계나 불조심은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올해 일어나는 산불들도 이제 계속해서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 산불 발생 위치를 보니까 예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과거에 대형 산불이 났던 지역들을 보면 동해안들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동해안이 아니라 좀 내륙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원인이 이제 있을까요? 왜냐하면 올겨울에 이 동해안 쪽, 예. 산악 쪽 눈이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네. 폭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 동해안 쪽은 폭설이 쌓여 있다 보니까 산불이 나기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오히려 평생 불이 잘 나지 않던 서쪽 지역, 그러니까 20일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10건 정도 산불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지금 이렇게 그 쌓여 있는 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온이 높이 올라가면 바로 녹습니다. 예. 녹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번 주말 그러니까 4월 초에 접어들면은 거의 눈이 녹아 내리면서 이런 동해안 쪽도 상당히 이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단 높아지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대형 산불은 거의 동해안 쪽이거든요. 네. 이제 보통 산불은 다른 지역에서 많이 나지만 대형 산불이 그 지역에서 나는 것은 이제 바로 양간지풍 같은 것들이죠. 바람이 태백섬을 넘어가면서 예. 아주 압축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바람이 초속 한 20m 불더라도 태백섬을 넘어가서 동해안으로 내려갈 때는 35에서 한 40m 정도의 바람이 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산불이 나면은 끌 수가 없죠. 그래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불의 대부분은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통계를 보니까 담배, 그러니까 그 입산자의 실화라고 하죠. 그런 불이나 아니면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 밭두렁을 태우는 행위, 특히나 이제 쓰레기나 밭두렁 태우는 거는 이제 농촌 좀 산지에서 좀 많이 어르신들이 하시는 그런 행동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산불이 확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각별히 주의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통계에서도 보시듯이 사실은 전부 다 사람들에 의한 실화들입니다. 예. 그죠? 뭐 담배 뿌리든 뭐 입산자가 올라가 갖고 담배를 피우든 뭐 하여튼 이런 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부주의한 것들 때문에 산불이 발생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산불 이 기간에는 입산 시에 라이터라든가 이런 건 절대로 지참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 그건 정말로. 예. 그다음에 이제 야영이라든가 취사 같은 것도 꼭 허가된 지역 예. 이런 지역에서만 하게 되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민들이 대개 이제 봄에 이제 벌레를 잡는다고 이제 불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쓰레기 같은 것도 태우시면 안 됩니다. 그게 예.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특히 이제 산 옆에 있는 마을 같은 데서는 이런 생활 쓰레기 같은 거를 태우면 안 되죠. 예전에 그 동해안 쪽에 대형 산불 났던 것도 쓰레기 태우는 거에서 옮겨 붙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바람 한번 불기 시작하면 불씨가 정말 멀리 날아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날아가는 속도가 풍속과 비례를 하니까 1초당 35m면 35m를 날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대책이 없죠. 예.
산불 조심해야 합니다. 끝으로 산불이 났을 때 일단 초기 진화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좀 내 자신서부터 산불이 나는 쪽부터 좀 와야 되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느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피하시는 것이 좋고 높은 곳보다 낮은 곳으로 가시는 것이 좋고요. 다음에 일단 산불이 나면 가장 먼저 신고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소방서 같은 경우는 지역 번호에다가 119를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예. 경찰서 같은 경우는 지역 번호에서 112. 그다음에 이제 각 지역 산림 관서들이 있거든요. 이런 예. 쪽으로 빨리 신고를 하셔서 속히 이게 진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지금 그래픽이 나가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는 지역번호에 119 소방서에 신고하시거나 지역번호에 112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고요. 지역 산림관서 등으로 신속히 신고하시면 그나마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씨 관리 무엇보다 꼭 신경 써주시고요. 아마 비가 그치고 나면 또다시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센터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